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세계 페어 바둑 최강이전 오늘 준결승전 올라온 박정환 구단과 최정 7단의 대국 결승전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한국은 한 팀이 떨어지고 한 팀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이 신진서 오유진 페어는 아쉽게 이제 8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 박정환 선수와 최정 선수, 이 남녀 랭킹 1위 선수들의 조합은 지금 2연승을 거두면서 일본 팀들을 누르고 현재 이 본선 결승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판만 더 이긴다면 전년도 우승팀인 이 커제 위징 페어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두 판 지켜봤는데요. 지켜본 바로는 호흡 어떻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초반 포석은 굉장히 잘 풀어나가는데 네. 역시나 약간의 이 불안 요소라면 너무 강공을 선택하다가 가끔 상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 팀의 조그만 그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있었던 두 경기를 통해서 두 선수가 좀 더 이야기를 주고받고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오늘은 좋은 내용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네, 두 선수 오늘은 어떤 전략을 들고 왔을지 기대를 해보고요. 먼저 대회 정보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 페어바둑 최강이전 2018 일본 페어바둑협회, 세계 페어바둑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상금이 이벤트 기전치고는 정말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페어 바둑 대회보다는 예. 훨씬 큰 우승 상금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그 세계적인 인류 기사들이 총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출전 선수를 보면 일본이 페어가 3팀이 나왔는데 현재 이제 일본 팀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이 2팀이 남아있고 한국이 1팀이 남아있고 이제 대만도 전부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이틀 동안 펼쳐지게 되고요. 오늘은 이틀째 본선 결승 치릅니다. 네, 30초 초읽기. 어제 보니까 정말 대국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룰이 기본적으로는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룰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우리나라 방식으로 풀이를 하자면 30초 초읽기 10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30초 초읽기를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 딱 그때에만 1분의 추가 고려 시간이 주어지는 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흑번 여성부터 착수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순번을 알고 보니까 어떤 선수가 이렇게 뒀다라는 그 재미도 좀 쏠쏠한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보다 좀 더 네. 이제 강한 그런 조합으로 페어 대회에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100번이 좀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넘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자 선수들이 시간을 넘길 때가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저 착수 순번을 보시면 흑번 여성이 시간을 넘기면 100번 여성이 받고 흑번 남성이 공격을 들어가면 100번 남성이 받아칩니다. 네. 그러니까 흑으로는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데 100번 여성이 시간을 넘기면 흑번 남성이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100번 남성이 흑번 여성을 공격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페어에서는 100번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착수 위반 순번을 어기게 되면 벌점 3집 공제가 됩니다. 네, 참가 선수 쟁쟁한 선수들이 이번에 몰려들었는데요. 한국은 1위 그룹 박정환, 최정, 그리고 2위 신진서, 오유진이 출전을 했으나 신진서 팀은 8강 탈락을 했고요. 일본 팀이 참 첫 번째 경기 8강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승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신진서 오유진 팀을 꺾은 팀이 일본의 이야마 유타 그리고 가토 게이코 팀인데요. 네. 이 팀은 천야오의 루이나이웨이 팀에게 패하면서 4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현재 이 본선 결승에는 박정환 최정 팀과 천야오의 루이 선수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네, 이렇게 대진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박정환, 최정은 다카오 신지 팀 그리고 이치리 키료 팀을 꺾고 올라왔고요. 천야오의 루이나이웨이 팀은 대만의 린주니엔 헤이자자 그리고 일본의 이야마유타 가토 게이코를 물리치고 결승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4강까지만 해도 일본이 2팀이 있었는데 이제 네. 한국 팀과 중국 팀에 패하면서 일본 주최 세계 대회이지만 일본 팀은 더 이상 이제 이름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네, 오늘 정말 만만치 않은 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야오의 루이나이웨이 팀, 특히나 이 박정환 선수가 천야오의 선수에게 개인전에서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페어 대국으로 좀 네. 그 한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커제 구단과 위즈잉 7단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본선 우승팀과 만나게 되고요.
과거의 이 도전권 제도와 같은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 커제 위징 팀이 2016년도에 이제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17년에는 도전자를 받아서 그냥 한 번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타이틀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시즌에도 이제 우승팀을 가린 이후에 사실상의 오늘 이 대결은 도전자 결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커제 위징 팀에 대한 이 도전 팀이 결정이 납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박정환 최정팀은 전년도에도 이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는 준우승에 그친 바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 일본의 이야마 유타 세이민 팀에 패하면서 그것도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면서 조금 눈물을 삼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꼭 1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중국 팀인데요. 과연 박정환 최정조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이 최강위까지는 두 판이 남았습니다. 지금 한중전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도쿄 시부야에서 이 세계 페어 최강위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어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대국 종국 직후에 네. 복귀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지리키리오 후지사 리나 팀을 박정환 팀이 눌렀습니다. 초반에는 잘 짜여졌던 것 같은데 상대에서 제가 좀 실수를 여러 번 하면서 대마가 좀 뺏기고 바둑이 많이 어려워졌던 것 같고요. 나중에도 상대가 잘 됐으면 지는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요. 초반에는 좀 준비한 대로 잘 풀렸는데 중간에 좀 바둑이 얇아져서 좀 힘든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대국을 끝내고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어제 대국에 대해서 네.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박정환 최정팀이 지금 인터뷰한 대로 초반에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흘러갔었는데 좀 대마를 너무 타개하는 과정에서 저 대마가 죽겠어라는 약간의 그 방심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나오면서 상대에게 좀 기회를 줄 뻔했죠. 하지만 결국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두 선수가 합작해서 힘을 잘 발휘함으로써 네. 난국을 타개를 했고요. 승리를 거머쥔 바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이 팀도 루이나이웨이 구단, 천여웨이 구단 타이트한 기풍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니란 생각은 접어둬야겠습니다. 네, 일단 루이나이웨이 구단은 굉장히 전투적이고요. 천야웨이 구단은 전투가 약하지는 않은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구축하고 나서 이제 상대 진영에서 타개를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만 페어 대국이라서 좀 변수는 많죠. 하지만 이 대결을 개인전 대 개인전, 그러니까 남자 개인전, 여자 개인전으로 따로 놓고 보면 최정 선수는 루이나이웨이 선수에게 총 전적은 3승 3패이지만 올해 한 판 승리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성적이 괜찮고 상성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이 한국의 최강자 박정환 선수가 이 천야오의 선수에게는 좀 힘을 못 쓰는데요. 통산 전적에서도 13승 20패로 뒤쳐져 있고 네. 게다가 최근 2년간 6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천여웨이 구단에게 상대 전적 밀리는 한국 선수들이 좀 있죠. 네, 천야오의 구단이 과거부터 이제 한국 기사 킬러로 유명했는데 네. 근데 이제 몇몇 선수들은 그것을 극복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최철한 선수가 예전에는 천적이 천야오의 선수였는데 이제는 역천적 관계를 만들면서 네. 천야오의 구단의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박정환 구단은 뭔가 기풍적으로 약간 천야오의 구단을 만나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두 선수의 호흡으로 또 이 준비된 포석으로 잘 이제 넘겨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서를 보니까 낯설지 않은데요? 근데 어제 있었던 대국과 네. 흡사하죠. 지금 이쪽 부분만 약간 다릅니다. 이 흑돌과 이 백돌이 없고 그 당시에는 이제 흑이 소목이었고 백이 여길 걸치고 흑의 마늘모와 백이 여기 벌린 수. 이 진행에서 우상기와 좌악이 그리고 여기 화점까지 똑같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이 정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기사들이 꽤 신임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엘프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정석은 백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축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걸쳤던 거고요. 어제도 똑같이 이제 여기를 따내지 않고 여기를 굳히니까 당시 이치리 키료 후지사와 리나 페어는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끊는 진행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늘고 단수 치면서 이제 초반부터 급전으로 이어진 바 있는데요. 오늘의 중국 팀은 좀 더 유장하게 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급전을 걸어가진 않았네요. 네. 이제 백은 어제와 같이 포석을 똑같이 하는 걸 보니까 좀 그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나 봅니다. 자, 이제는 해소를 했고요. 이렇게 해소를 할 때 빵 따내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따내는 게 정수인가요? 지금은 따내는 게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따내지 않고 넓게 지킬 때는 최소한 네. 이제 이런 곳에 당하는 게 없을 때 백돌이 이런 곳에 있다면 따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지킬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지켰다가는 이 아래쪽 단수를 치고 돌파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따내는 게 정수입니다. 계속해서 흑백 간의 협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견백이 바빠 보이거든요. 약한 돌이 흑보다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백두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볍게 행마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터져 나오는 수,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백도 아직까지 이상하진 않습니다. 저 수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수입니다. 네. 예전에는 없었던 수법인데 최근에는 흑돌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백돌이 이렇게 두 개 있는 딱 그 상황에서 뭐 실전은 여기를 다가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갔습니다. 그래도 급소고 이 백돌이 없을 때 그냥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여기가 이제 백돌이 있을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형태에 대해서 수를 내려고 할 때는 여기가 급소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멀리 들어와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방금 전에 백의 2선이 급소인 이유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흑이 막는 한 수이고요. 이 상황에서 여기를 갖다 붙였을 때 뒤쪽에서 다시 한번 수가 나게 됩니다. 바로 결행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백은 네. 넘는 것과 흑이 뭐 젖히거나 해서 차단을 해도 단수 치고 여기를 올라서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애초에 흑의 형태는 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물러서고요. 여기를 두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더라도 흑의 응수가 좀 까다로운 이유가 뭐 여기를 서서 받든 실전처럼 이렇게 붙여서 받든 날일자로 받든 어떤 식으로 받아도 안쪽의 흑돌이 뭐 그렇게 완벽한 자세를 취하기 좀 어려운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를 애초에 늘었다면 여기를 찌르고 2에 2에 붙이는 게 있고요. 네. 날일자로 두었을 때는 가만히 치받았을 때 흑의 응수가 좀 곤란합니다. 늘면 또 여기 젖히고 막을 때 단수 치는 게 기분 나빠서요. 모양 그건- 좋게 살기가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수가 좋은 수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묘하게도 우하기 쪽에 택감인지 아니면 그냥 침투를 한 건지 조금 애매한데 네. 일단 손해가 없다고 보고 있네요. 교환 자체는 이제 흑이 가면 손해가 없고 백이 가면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소하는 건 작은가요? 여기를 해소하는 건 백도 뭐 불만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패를 이기긴 했지만 애초 흑의 모양에서 흑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서 이 정도를 지켜낸 것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나오고 여기까지 벌려서 발 빠르게 두면 불만은 없습니다. 네, 순순히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 착수 순번으로 봐서는 여기가 박정환 선수의 착수였고요.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여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역시 호전적인 기풍답게 네. 치열한 수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들어갔던 돌을 버림돌로 쓸면서 좌상 쪽을 타개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네. 젖히는 뒷맛이 있다는 게 흑의 장점인데요. 백도 여기는 좀 서둘러서 지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1단락이 됐고요. 지금 천야오의 선수가 여기를 붙여서 실리로 버텨가는데요. 역시 천야오의 선수다운 그런 기풍이고요.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천여우의 구단과 루이나이웨이 구단은 스타일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두텁게 둔다는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훨씬 호전적이고 네. 천야오의 선수는 단단하게 자신의 형태를 구축하고 나서 상대의 약점이나 상대의 모양을 찔러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지금 귀 쪽을 끊어서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백이 저렇게 돌파하는 수법은 좋아 보이죠. 원래는 백이 넓었다면 이렇게 하니까 한 점을 잡고 나면 하변에 있는 이 흑 한 점도 어떻게 보면 백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흑이 더 외로워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데요. 아직까지는 팽팽해 보입니다. 지금 타이밍에 고개를 따요. 느린가요? 지금 이쪽에서는 백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흑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한눈판 느낌이 있거든요. 제 일감으로는 조금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순번으로 보면 천여우의 구단이 따낸 건데요. 천야의 구단이 뒀다고 하더라도 이 수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부근으로 네. 뭔가 진출을 하면서 이 양쪽을 공격 가는 게 일감인데 이 수는 좀 느리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우아하게 한번 손질을 하다 보니까요. 선공은 백이 하게 됐습니다. 뭐 흑도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지금 이쪽을 가면서 좌측의 날일자와 이쪽이 이제 건너붙여 끊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안정은 되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흑이 좀 느리게 둔다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붙인 순간 2점 제압이 된 건가요? 약간 뒷맛은 있긴 있을 겁니다. 여기를 두고 이쪽을 돌파해 나오는 뒷맛이나 이제 이런 것은 이쪽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지켜둡니다.
저수는 지키는 쪽에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이쪽 부분이 뒷맛이 고약했습니다. 그래프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긴 바둑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약간 백이 편하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네. 형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이쪽 따낸 게 역시나 그 주도권 싸움에서 좀 한눈을 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이제 몸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끊어가는 건가요? 여기서 끊어가지 않으면 흑도 이상하죠. 흑은 귀의 맛도 나쁘고 네. 이쪽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 이제 안쪽에서 받다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꾹 눌리면서 주도권은 백에게 넘어갑니다. 자, 끊어가자 백도 바로 반격을 시작하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부친수 강력한 한 방인가요? 이제 이렇게 끊었을 때 흑의 형태가 좀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이쪽 부분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늘면 여기 젖히는 한 방이 워낙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귀 쪽의 뒷맛도 굉장히 고약해서 흑이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기분 좋고 귀의 뒷맛도 남아있고 뭐 여차하면 이수로 바로 3-3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돌이 맞붙게 됐습니다. 과연 흑은 어떤 응수를 보여줄까요? 실전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잠깐 대국 현장 화면을 봤었는데요. 네. 본선 결승전 장면이었고요. 일본에서 벌어지는 한중전이긴 한데 그럼에도 꽤 이제 바둑 팬들이나 기자들이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 부침수에 대해서 받아주다가는 역시 앞서 보여드린 참고도대로 해서 좀 흑이 호되게 형태가 백에게 당하고 좀 무너진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역습을 가했는데요. 하지만 흑도 잃은 것이 있어요. 네, 지금 뭐 서로 그냥 네. 상대의 약점만을 보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흐름으로는 당연히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나오면서 흐름이 짜이고 백은 이제 여기를 살리고 여기를 버리면서 이 귀는 또 백이 차지하는 정말 상전벽해가 이뤄질 것 같은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네, 지금 4명의 선수가 대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페어 대국에서는 4명의 선수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돌진하는 경우보다는 어느 한 명 정도는 좀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렇게 갈 때까지 가는 진행은 흔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은 뭐 서로 기세입니다. 네, 이미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 버렸고요. 네, 지금 그 단수 친 것은 이쪽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 3점의 가치가 좀 작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3점이 가치가 있을 때 이 교환을 해놔서 뭐 이쪽으로 쭉 뚫고 나온다거나 중앙 쪽을 활용할 때 좀 더 이제 도움을 주고자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실전을 보고 있는데도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백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예 네. 그냥 방향을 선회해서 여기를 버릴 생각도 하고 있네요. 오히려 중앙 쪽을 차지하고 여기를 버리면서 이쪽을 잡고 여기를 버리는 바꿔치기를 결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형세 분석은
지금 백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네, 백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쪽을 깔끔하게 잡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수로 깔끔하게 잡으려면 네, 그 자리가 급소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통해서 지금 안쪽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여기를 살면 흑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렇죠. 이 수로 여기를 이었을 때 이렇게 둬서 이 네, 4점을 잡는 것은 성공인데요. 이제 흑에 불안 요소가 있다면 백이 이런 데를 붙였을 때 이제 여기 나가는 게 좀 부활하는 면, 그리고 백이 그냥 이런 데를 지금 들여다보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지금 여기 있는 네. 것과 이쪽의 맛을 노리면서 조금 껄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흑도 뭐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서 받으면 당장이야 뭐 어떤 수가 있을지 좀 애매한데요. 네, 정말 서로 극한의 수익기까지 가면 여기서 백이 절묘하게 여기를 하나 찔러두고 나서 여기를 끊는 타이밍이 나와서 부분적으로는 수가 나긴 납니다. 반절 정도는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예. 완벽하게 제압된 자세가 아닙니다. 네, 만족했나요? 지금 귀를 네. 받으면서 한 번 더 받아라 이거죠. 여기를 안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서로 이제 꽤 큰 집을 얻긴 했는데 네, 바로 이제 저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집의 교환만 보면 흑도 뭐 크게 손해본 게 없어요. 이쪽 집 모양의 백이 늘어나는 것이 10집에 백이 한 20집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애초에 흑의 형태가 한 15집이라고 보면 한 35집 정도 백은 이득을 받고요. 흑이 늘어난 것이 한 32집 정도, 그리고 100집이 원래 한 5집 정도는 됐었죠. 네, 그렇게 보면 오히려 흑이 집으로는 약간이나마 득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변하는 것은 이 중앙 쪽에 있는 백의 두터움이죠. 그럼 이쪽에 대한 공격을 가했을 때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만큼 지금 우변 접전에서는 백이 잘 됐습니다. 네, 또 귀중한 선수를 뽑고 좌측의 흑도를 압박합니다. 네, 지금은 확실한 백의 우세로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지금은 뭐 확실하게 그러니까 집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집으로 해볼 만하면서 두터움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수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내기도 겸하면서 흑도를 공격하고 있고요. 지금은 정말 그 국면 자체가 백이 좀 두기 편한 느낌이 있네요. 이 분위기면 낙승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세가 네. 꽤 유리해도 좀 국면을 마무리 짓기가 어려운 바둑이 있고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국면을 마무리 짓기에는 좀 편한 바둑이 있습니다. 지금이 후자 쪽에 가까운데요. 그 집 차이로 뭐 많이 벌려놓은 상황은 아니지만 백이 두텁고 백이 실수할 곳이 별로 보이지 않는 반면 흑은 지금 신경 쓸 부분이 여기도 얇고 여기도 얇고 지금은 확실하게 좀 우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를 보면서 뭔가 두 선수가 그 중반 전략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박정환 최종 조합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유리할 때 강공으로 가다가 상대에게 찬스를 주는 것. 네, 그것이 지난 이 대회 결승에서도 나왔었고요.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도 그런 약점이 살짝 드러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에서는 그 반대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재정비를 해서 어제보다 좀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정환 최정팀입니다. 완벽한데요, 호흡이. 그렇게 뭐 강한 압박으로 흑도를 공격하진 않는데 한 수 한 수가 그냥 숨이 턱턱 막힙니다. 또 흑으로서는 얄밉게 실리도 챙겨가면서 끝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흑도 네. 이런 부분으로 여기를 틀어 막고 싶은데 여기를 막았다가는 백이 이런 날일자를 가요. 그러면 이 흑돌 자체가 위험한데 탈출하거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아, 이 중앙에 또 백집이 불어나면서 이건 집으로 흑이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박정환 구단 최정팀 지금 집으로도 해볼 만하고 두터움도 앞서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방어해야 되는 이 중국팀 입장에서는 상대가 저렇게 천천히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조여 붙여 오면 굉장히 갑갑합니다. 지금 또 방향을 이렇게 선회하잖아요. 굳이 이제 이런 전체를 끊으러 가지 않습니다. 지금 백이 가만히 네. 여기를 늘었다면 이쪽으로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게 맛보기가 되긴 했지만 지금은 이쪽에 집만 붙여도 백이 해볼 만하기 때문에 흑에게 그냥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 이런 데 띄어서 여기 집 모양이 뭐 10집 이상 늘어나면서 백의 낙승입니다. 네, 억지로 끊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 공배로 연결하기를 강요하고 있고요. 흑 모양 좀 무너지는데요. 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저수는 아무리 그래도 좀 모양이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지금 순번으로 보면 이 수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착점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네요. 왜냐하면 여기 약점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여기 약점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서 이미 더미상의 집으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실수가 나왔을 때 같은 팀의 뭐 예를 들어 처녀의 구단 표정 관리 또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또 페어 바둑의 묘미인데요. 과거에 보면은 그 국내의 그 페어 대회 시합에서 예, 좀 뭐랄까요? 그렇게 우승 후보로 꼽히지 않았던 팀들이 결승이나 4강까지 진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그 선수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약간 약한 그 파트너를 데리고 뭐 아마추어 선수가 나오는 조합도 그랬고 네, 뭐 그런 팀에서도 보면은 남자 선수들이 그러니까 저희끼리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약한 아마추어 선수가 이제 여자 파트너가 정말 이상한 뭐 호구에 들어가는 네. 농담이니까요. 좀 극단적으로 해서 극단적이네요. 네,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를 두었을 때에도 남자 파트너는 나도 거기를 두려고 그랬어. 약간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 들잖아요. 위축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팀들이 예. 보통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랑과 배려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기억나는 선수들이 네. 이제 그런 류의 선수들이요. 예전에 최기훈 프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철환 프로가 그랬습니다. 자, 흑이 이대로 가다가는 기회가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지금 여기를 연결하는 네. 게 보통이었는데 여기를 연결하면 당장 나와 끊어도 대책이 없고 이미 여기서 꽤나 집으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백이 여기 약점을 방어하면 바둑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변수를 만들기 위해 이쪽을 뚫어가는데요. 백은 여기를 끊으면서 서로 이제 바꿔치기를 했고요. 여기를 네. 잡고 여기는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로도 백은 꽤 여유 있게 앞서 있는 형세입니다. 네, 백은 끊어가면서 상변에 20집이 넘는 돌을 포획을 했고요. 자, 흑도 이대로 백을 제압할 수 있다면 꽤 집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쪽에서 불어난 게 여기는 원래 잡혀있는 돌이고요.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20집이 조금 넘습니다. 한 21집 정도?
근데 여기서 백이 이득을 본 것이 6, 8, 10, 12, 14, 16, 18, 20, 21, 22, 22집에 여기 흑집이 약간 날 정도. 집도 백이 이제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21집은 조금 더 되네요. 여기가 한 23, 4집은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만 거의 22, 3집은 되고 국면을 쉽게 마무리 짓고 있고요.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형세 그래프가 이 정도면 마음 편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네. 여기를 찔러 들어갔고요.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결정타 느낌 나네요. 지금 여기를 네. 늘어서 두는 게 보통인데 여기 치받는 게 선수가 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끊었을 때 못 잡나요? 여기 한 점을 잡지 못하면 흙이 끊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냥 끊으면 단수 쳐서 잡혔고 여기를 이렇게 끊으면 나오면서 이 백돌이 잡히지 않는 순간 흙은 다 잡혔습니다. 도리가 없네요. 이거는 원래도 우세한데 최정 선수가 결정타를 날린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거기를 안 넣을 수가 없는 것이 백이 여기를 치받으면 항상 여기를 막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럼 이쪽에서 뭔가 다른 수를 두기가 어렵죠. 흙은 당연히 여기를 빠져야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거의 결정타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국은 너무 통쾌한데요. 어제와는 확실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부수입니다. 네, 끊어가는 순간 당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먼저 끊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백은 당연히 대비가 되어 있겠죠? 네, 별로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결정타가 날아가는 수순을 그냥 감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앙에 있는 백도를 살리는 순간 흙이 양분되면서 지금 이쪽 저쪽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103점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것을 감상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딱 그 자리가 있습니다. 세 점을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요. 여기를 쏙 나오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이으면서 여기가 지금 다 잡혔죠. 절망적이고요. 이쪽을 연결하면 이쪽을 이어서 백은 바깥쪽 탈출이 쉽습니다. 흙이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괴로운 상황입니다. 좀 우려하긴 했었거든요. 천야오의 루이나이 웨이 페어 최강이전 첫 출전인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강한 팀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박정환 최정은 더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페어 바둑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호흡을 맞춰 볼수록 점점 안정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회인데 네. 이 박정환 최정 선수가 어제 두 판의 대국을 실제로 치르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본인들이 느끼는 약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게 대책이 없죠. 중앙 쪽 네. 여기 끼우면 집이 엄청나게 줄었고요. 이쪽도 집이 늘어나고 네. 네, 또 한 번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것과는 별개로 집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종국이 됐습니다. 네, 중국팀이 돌을 거두면서 한국의 박정환 최정팀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제 본선 결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국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도전권을 획득했는데요. 최강위전에 도전을 합니다.
네, 이제 본선 결승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오늘 이 판을 이기면서 최강위전 진출을 했는데요. 사실 이 최강위에는 조금 더 강한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거둔 이 중국의 최강팀 커제 위징, 이 중국 랭킹 남녀 1위 팀의 이 최강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박정환, 최정이라면 네. 한국의 남녀 랭킹 1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 위징 커제 팀에게 좀 힘을 쓰지 못했다면 네.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오늘 오전에 대국 내용으로 네. 입증했습니다. 좀 자존심 대결도 될 것 같아요. 각각 이 한국, 중국의 1위, 그리고 또 여자 1위들이잖아요. 지금 이 페어를 그냥 네.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는 라이벌이고요. 위징 선수와 최정 선수도 라이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1대1 매치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 세계 탑을 놓고 다투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각자 팀을 이뤄서 네. 이렇게 2대2로 만났을 때 어떤 바둑이 그려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중의 1인자들이 만나는 오늘 페어 대회 최강위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중국 팀은 전통 의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맞춰 나온 느낌인데요. 네, 지금 대국이 시작한 지 약 예. 15분 정도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실전을 따라가 볼 텐데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일단 두 분 다 너무 강한 기사라서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역시 두 기사 다 너무 대단하고 강한 기사라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라이벌 대결인 만큼 이 네 선수 모두 전투력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대국 현장 화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중계가 되는 화면이다 보니까 네, 약간 그 렉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짝 멈칫하는데 네. 그런 점은 시청자분들의 그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수들을 직접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 팀의 여성이 돌을 가리게 되고요. 박정환, 최정 팀이 흙을 잡았습니다. 최강위전 포석 양화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이 페어 대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100번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박정환, 최정 선수 조합이라면 뭐 흑번의 약간의 핸디캡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봐야겠습니다. 최근 포석 트렌드 중에 하나인 서로 이제 화점만을 둔 이후에 여기를 걸치고 또 그 걸침에 대해서 손을 빼고 최근 유행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밀고 날일자를 간다면 저는 그 다음이 궁금한데요. 날일자일까요? 느는 걸까요? 요즘 느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날일자로 갑니다. 지금 이 날일자가 제가 네. 궁금한 이유가 원래는 이 상황에서는 치받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면 맞고 젖히고 쉽게 진행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선에 붙이고 과거라고 해봤자 뭐 한 3, 4개월 전인데요. 네. 3, 4개월 전에는 백이 좀 안 좋다고 했던 싸움이 최근에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붙여 갑니다. 네. 자, 여기서 흙이 또 손을 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흙이 이제 바로 꽉 맞고 싸우면 네. 기세예요. 저렇게 싸우면 초반부터 급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정석이고 가장 어려운 정석이고 정말 그 역사상의 그 어려운 대변화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대사백변도 있고 뭐 요도 정석도 있고 밀어붙이기 그렇죠. 정석도 있고 많았는데 그것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정석입니다. 그 정석들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거의 판의 4분의 1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박정환 구단이 바로 막아가면서 초반부터 돌이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를 예전에는 가끔 붙이다가 최근에 붙이지 않았다가 다시 붙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를 붙이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수는 여기 끊는 것보다는 이쪽 끊는 수였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변화는 흙 쪽이 좀 유리하다라는 어떤 최종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붙이는 수가 사라졌다가 여기를 끊어서 싸우는 게 재조명되면서 백이 다시 여기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끊는 신수도 인공지능이 먼저 알려준 건가요? 이 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인공지능 나름인데요. 네. 인공지능이 원래 안 좋다고 했다가 다시 뭐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인공지능은 안 좋다고 하는데 저 인공지능은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건 뭐 다 다르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이제 프로 기사들이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 중에 하나가 중국의 죄이라고도 하죠. 네. 그 인공지능과 그 엘프고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인공지능을 비교를 하면 초반에 여기를 한 칸을 띄고 들여다보고 백이 여기를 미는 아, 네.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그렇죠. 그런 정석 변화인데요. 네. 이 수법이 되었을 때 절에는 백도 둘만하다고 하고 음, 엘프고는 흙이 월등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우상귀의 수순들도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모양인데 호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저는 조금 개인적인 아쉬움은 네. 좀 더 복잡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아. 이 한국 팀이 피했습니다. 여기를 젖혔을 때 여기를 네. 꽉 이은 수로 이쪽을 젖혀가면 최근에 종종 사용이 되는 정말 복잡한 변화로 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한국 팀이 피했고요. 좀 더 간명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도 뭐 흙이 못 두는 변화는 아닙니다.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몽베카페 때 그 한국 국가대표팀이 시합 전날에 모여서 같이 연구를 했을 때 이 신진서 선수가 당시에 이 다음날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보석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상대였던 당이페이 선수가 틀어가면서 이 변화가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원래 딱 이렇게 두려고 했었습니다. 우상귀는 흑귀였는데요. 실리를 먼저 내어주고 주도권을 잡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거의 똑같은데요. 네. 당시에 이제 변상일 선수와 신진서 선수 그리고 제가 방에서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딱 여기까지 지금 여기를 두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 한 판을 그대로 똑같이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전략을 짰다는 건 흑이 충분히 둘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텐데요. 백이 상변 들어가는 것도 원래 있는 수인가요? 아니요. 저 교환을 시키는 네. 게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좀 어렵죠. 네, 호구 아프기 때문에 안 둘 수가 없고요.
지금 순번으로 봐서는 예. 위징 선수가 이 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아, 과감한 선택입니다. 악수가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그 애매한 자리를 위징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위즈잉 선수도 보면 이제 표정에 당당함이 있어서 그런지 커제 구단과 한 팀이 되더라도 자신의 바둑을 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랭킹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네. 이 최정 선수와 박정환 선수도 박정환 선수가 한국 랭킹 1위, 최정 선수가 46위이고요. 이 중국의 위징 선수는 중국 랭킹 52위입니다. 그 중국 랭킹 1위 커제 선수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 오랫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여자 최강자로서 그리고 또 세계적인 여자 선수로서 굉장히 그 큰 승부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프라이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이런 부분은 뭐 최정 선수나 위징 선수도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네. 일단 뭐 지금까지 진행은 팽팽해 보입니다. 어느 쪽이 우세하다, 불리하다 이런 게 잘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요. 흑이 상변을 가져가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좌변을 벌리질 않았습니다. 네. 이쪽 부분을 벌리는 게 꽤나 좋은 자리임에도 이쪽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이 부분에 흑진영으로 굳어지는 순간 그 집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쪽에 대한 공격을 아직까지는 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저는 흑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최정 선수와 박정환 선수 초반 준비를 한 것이 좀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상기에 이어서 우하도 3-3 침입이 이뤄졌습니다. 이 중국의 커제 선수도 정말 재밌는 선수고 참 스타성을 갖춘 선수인데요. 그 스타성을 이번 대회에서 그 전야제에서도 그 톡톡 튀는 인터뷰를 한번 발휘를 했었는데 네. 이 모든 팀의 선수들이 뭐 내 파트너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파트너만 믿고 간다 뭐 이런 인터뷰가 주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커제 선수는 웃으면서 나는 위징을 탓하겠다 그랬습니다. 패한다면 위징을 탓하겠다. 그리고 위징은 네. 뭐 계산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아, 같은 팀 디스인가요? 근데 뭐 워낙 친하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인터뷰 이런 임전 소감을 듣다 보면 인터뷰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커제 구단 같은 스타일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정환 선수를 좋아하고 박정환 네. 선수의 인터뷰를 존중합니다만 좀 더 재밌게 해줬으면이라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는 네. 않거든요. 박정환 선수 인터뷰는 저도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실 레파토리 한 몇 개로 계속 돌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네. 이 최강의전을 앞두고도 박정환 선수가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봤잖아요. 영상을. 한 수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겸손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는 역시 또 최정 구단이 얘기한 것처럼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듣는 얘기죠. 재밌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백의 애초 목적 자체가 뭐 흑의 모양에서 수를 낸다거나 혹은 뭐 이쪽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점은 희생타로 하더라도 이 중앙에 약간 열분이 있는 백도를 쉽게 정리를 하고자 지금 붙여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단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괴수가 나왔습니다.
단수를 쳐주지 않는군요. 어차피 흑의 형태는 단단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한 점을 끊어 잡기보다는 나중에 오히려 이쪽 끊음으로 백의 약점을 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거길 끊어요? 지금 백이 이럴 때인가요? 글쎄요. 이럴 때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여기를 네. 막는 게 지금 귀에 대한 선수입니다. 사활이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백이 이쪽을 두면 뭐 흑도 물론 당장은 받겠죠. 근데 다음에 여기 젖혀 이었을 때 살 수가 없어요. 이 치중으로 네. 잡히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사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끊었을 리는 없는데요. 지금 중앙 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으로 끊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가만히 들었네요. 지금은 여기를 흑이 막았을 때 아까처럼 진행되기 전에 백이 먼저 여기를 젖혀 있는 게 자체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싸우고 다음에 여기 큰 자리를 흑이 차지하는 정도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늘고 날일자 가고 네. 뭐 이렇게는 처리가 되겠는데요. 결국 두 점 연결을 해야 할 텐데요. 아, 치열해요. 정말 실리에 민감한 수입니다. 흑, 이 정도면 좀 화 나는 거 아닙니까? 지킬 순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커제 선수가 순번으로는 커제 선수가 여길 젖혔거든요. 네. 역시 커제 선수 답습니다. 여의치 않다고 보고 버팁니다. 그리고 커제 선수의 기풍 자체가 뭐 질 때 지더라도 일단은 기분 낼 건 내는 스타일입니다. 여기 흑이 젖혀이면 네. 흑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지금 진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과 차이를 비교해보면 일단 선수 끝내기가 되고요. 100집, 3집에 여기까지 치면은 이미 여기만 거의 10집 차이 납니다. 막는 게 이제 선수로 통하죠. 게다가 흑의 모양까지 하면은 뭐 집만 봐도 한 15쯤 되는데 선수 15집은 후수 30집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런 뭐 노림까지 한다면 네.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을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빠져나갑니다. 이왕 뒀으니까 또 한 점을 끊어 잡아야 하잖아요. 네, 끊어 잡겠죠. 일단 중앙 뭐 괜찮을까요? 실리로는 엄청나게 네. 달려갑니다. 네, 지금 끝없는 도발에 대해서 박정환 최정 네. 선수 흔들리지 않는 이 전공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느긋해 보입니다. 뭐 단순하게 계속 밀어가나요? 일단 뭐 아래쪽 미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쪽을 밀어서 네. 위에 있는 백돌과 아래에 있는 백돌을 양분시키면서 뭐 어느 한쪽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반대쪽을 잡으면 꽤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공격 수법입니다. 두 점을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묘하게 좀 선이 굵은 바둑을 지금 백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좀 자유자재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 최정 선수, 박정환 선수 흔들릴 리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걸 믿고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백이 선택하는 수법들이 네. 일상적인 발상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모양을 좀 이렇게 정돈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쪽에서 실리를 선택하고 갑자기 나가다가 또 찔러 들어가고 계속해서 뭔가 상대를 좀 네. 흔드는 그런 수법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변화를 꾀하는 건 오히려 백 쪽입니다. 네. 그래서 박정환 최정 선수는 그냥 두 텀을 바탕으로 좀 차분하게 맞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아. 연장책. 노련하게 넘기나요? 그런데 지금 저수는 네. 순번을 세워보기 전에는 사실 어느 쪽이 넘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100번일 때는 여자 선수가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흑번이 넘겼을 때는 사실 남자 선수도 넘길 수 있어요.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가 전투를 붙는다? 이건 뭐 한국팀도 나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워낙 전투가 강한 커제 선수를 박정환 선수가 마크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뭐 남자가 넘기는 경우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제 흑번일 경우에는요. 네. 넘긴 것 치고는 흑은 쉽게 받았습니다. 자, 백은 이제 이 두 점을 어떻게든 끌고 나올 텐데요. 중앙 약점도 지켜야 하고요. 백이 일단은 예. 당장 둘 곳은 아마 상변 쪽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교환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쪽을 연결하고 그렇게 두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 썩 내킬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이 교환 자체가 집으로 잡혔을 땐 대학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든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움직임인데 어떨지. 지금 손모양으로 그 현장 화면을 봐서는 방금 전 커제 선수가 착점을 했죠. 끌고 나옵니다. 이제 그 현장 화면으로 네. 어느 선수가 착점하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흑 무시하고 그냥 중앙 찌르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네. 생각보단 크지 않은 게 음, 여기가 이미 세 점을 잡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잡아봤자 그럼 여기만 잡는 정도의 아.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 부분에 이제 백의 역습도 있고 하니까 일단 여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긴 한데 일단 상변 처리를 해야 되는군요. 그래도 자존심상 상변을 넘어가긴 싫은데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고 최정 선수가 좀 힘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국에선 시종일관 커제 선수의 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최정 선수입니다. 네. 분명 커제 선수는 강공을 선택을 많이 할 테고 계속 흔들어가고 좀 현란하게 두어갈 텐데 이제 그것을 최정 선수가 계속 방어해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최정 선수 착점했습니다. 자, 상변 쪽이긴 했는데요.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백도 건너붙이는 쪽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건너붙인다면 이제 뒷변화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여기를 건너붙인다면 흑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를 단수 쳐서 네. 여기를 백이 있고 흑은 여기 찌르나요? 일단 따낼 것 같습니다. 네. 따내면서 이제 여기와 여기를 맛보는 그런 진행인데 이것은 백이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흑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에 여기를 찔러도 끊으면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니까요. 그렇네요. 역시 붙여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흑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가만히 돌파하는 수가 있습니다. 끊어가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끊어가고 있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백도 있겠죠. 여기 있는 네.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이으면 일단 실전 단수네요. 이렇게 되고 이을 때 여기를 잡으면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 변화가 흑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박정환 선수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단수 백도 이을 순 없습니다. 어려운데요. 30초가 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저도 일감은 그냥 있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것이 그런가요? 모양은 돌파당하면 네. 이제 100 이상한데 이쪽을 끊고 나서 그냥 이 세 점을 잡고자 하면
그 변화는 백이 부분적인 싸움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바꿔치기까지 모든 걸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었습니다. 실리적 선택을 하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변화에서는 좀 더 이제 깊이 파고들면 여기를 두고 흙이 따내고 백이 틀어 막았을 때 네.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제 재차 이쪽은 끊을 수 없지만 그냥 여기를 두면 또 백이 연결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전략으로 갔을 때에 대한 어떤 염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변은 돌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바둑이 좀 백이 엷은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네. 이쪽을 커제 선수가 꽉 이었습니다. 자, 공을 흙에게 넘겼습니다. 흙도 자, 여기서 흙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뚫거나? 승부를 걸어가나요? 뚫었습니다. 네. 자, 과연 백이 그 수순 그대로 상변 3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네, 또 한 번 승부처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내 선수 어떤 타협을 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환상 콤비를 가립니다. 세계 페어 바둑 최강위전 2018. 자, 도전권을 획득한 박정환 구단 최정 구단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변의 승부처 커제 구단은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예상된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번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여기를 커제 선수가 이었고요. 그럼 이제 최정 선수, 위즈잉, 박정환, 커제, 그 다음에 다시 최정, 위즈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흙도 순순히 3점을 넘겨주지 않고 수를 늘렸는데 오히려 보태줄 수도 있는 위험한 판단이에요. 어떻게든 좀 더 놓고 네. 따내게 하고자 여기를 늘었습니다. 여기를 느는 순간 백이 받았을 때에도 이미 한 수가 늘었고 네. 다시 한번 한 칸을 뛰면 꽤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복잡한 변화 쪽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부분 뭔가 여기서 또 한 번이요. 이건 예상 못했습니다. 이건 타협되는 길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흙도 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두 선수의 호흡은 맞고 있는데요. 지금 박정환 선수의 예. 선택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한 칸 뛰면서 좀 더 갈 때까지 가자라고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 커제 선수가 꽉 이었습니다. 백도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흙도 여기를 다시 한번 둬서 여기를 치받으면 살아 있습니다. 그럼 백도 지금 뭐 여유 있게 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뭔가 이제 이쪽으로 수를 좁혀 들어간다든지 지금 여기도 걸려 있고 여기도 걸려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쪽 부분까지 더 엮이게 되면서 지금 뭐 거의 결정적인 그런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생을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인데요. 여기를 두면 백도 한 칸을 띄어서 지금 이쪽 부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흙이 제압하러 갔을 때 여기 약점을 노리면서 커버하는 중국팀은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흙도 다른 길은 없는 거죠. 다른 길을 간다면 이 장면에서 바로 이제 이쪽을 잡으러 가서
다시 좌상으로 가게끔 하고요. 백이 이제 여기를 둬서 잡으러 가면 이 수상전으로 이끄는 건데요. 수상전 이기면 가장 좋지만 차선책 보자면 일단 살아둡니다. 네, 일단 살아봤습니다. 네. 저것이 좀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백도 상변 살아둔다면 그 컸던 상변이 제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일단 박정환 선수가 네. 사는 선택을 했고요. 지금 커제 선수 살기 전에, 상변을 살리기 전에 먼저 여기를 둬서 이 약점을 흑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키면 여기를 살아서 이 부분에 이제 흑이 틀어막는 수를 방비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일단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잡으러 가면 바로 끼워가나요? 네, 여기를 끼우고 네. 잇고 치받고 끊고 이 싸움은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를 찍고 받을 때 네. 이렇게 꽉 이어서 혹은 이쪽을 먼저 두면서 지금 빅이 날 수도 이 있을까요? 흑돌에 대한 네. 백과의 수상전. 근데 지금 빅만 나도 백이 여기 이으면서 빅할 수 있다면 흑이 망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수 빅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젖히면 흑은 뒤로 한 칸 뛰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 좀 불안 요소가 있는데요. 이 장면 궁금합니다. 지금 최정 선수 차례거든요. 여기서는 시간을 물쓰듯 써서 뭐 커제가 선택을 했든 말든 일단 자신의 수익길 믿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 선수가 반상 앞에 바짝 다가 앉아 있는데 박정환 구단만 저 멀리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관전객인 줄 알았어요. 말을 들었나 봅니다. 네.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네. 네, 최정 선수 지금 네, 돌을 집었습니다. 시간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꽤나 오랫동안 착점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사용을 했고 이제 선택이 남았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마음 같아선 칼을 빼들고 싶은데요. 시간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손이 가는 방향으로는 타협을 한 것 같죠? 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착수하기 전에 이제 머리를 만지는 그런 습관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기사들이 다음 수가 좀 애매하거나 초읽기 상황에서 확실한 선택이 안 보일 때 그런 제스처가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랬던 상황에서 최정 선수가 승부를 걸어가기에는 한 수로 너무 많은 것이 결정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약간은 자신감 없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응수를 했는데요. 네, 네. 백은 완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살아두었고요. 네. 지금 건너 붙인 수. 박정환 선수가 건너 붙였는데요. 흑도 약간의 이 부분에 불안 요소는 있지만 그것을 신경 쓰진 않고 있습니다. 불안 요소로 하면 여기 느는 게 있어서 늘 때 여기를 이어야 한다면 이제 이쪽 부분의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먼저 늘어갑니다. 네. 지금 그쪽이 좀 불안 요소입니다. 지금 6점 요석이겠죠. 네, 여전히 요석이긴 하죠. 네. 여기를 찝으면 여기를 이어야 되고 찌르면 끊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수상전은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찝어갔고요.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인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흑은 수가 정해져 있는데 백이 딱히 수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일 거고요. 지금 수가 8수, 둘, 넷, 여섯. 네, 지금 수상전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네, 실전 한번 보시죠. 찔러 가고요. 끊었습니다. 네.
지금 페어 바둑 아니겠습니까? 네. 커제 구단은 뭔가를 보고 계속 선택을 하고 있어요. 커제 구단이 여기 느는 수도 선택을 했고 여기 찌르는 수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위징 선수가 과연 커제 선수의 의도를 정확하게 똑같이 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생각이 통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수가 나왔어요. 여기를 막으면 물론 여기 단수 치는 게 안 되던 게 성립을 합니다. 지금 백의 이 수 교환으로 인해서 이 두 네. 점이 잡히게 되고요. 늘면 또 이제 최강으로 응수를 하면 여기를 네. 늘어서 응수를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인데 그 교환만으로 수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 교환 자체는 악수가 아니기 때문에 둘, 넷, 여섯, 일곱 수. 네. 일곱 수 대 백은 둘, 넷, 여섯 여섯이죠. 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흑이 딱 한 수 빨라요. 백이 호구를 치면 안 늘까요? 어차피 여섯 수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네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이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둘, 넷, 여섯 수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딱 한 수 차이로 뭐 중앙 쪽에 이 승자가 결정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현장 소식에 의하면 네. 중국 팀은 그 초읽기 개수가 2개가 남아 있고요. 한국 팀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쓴 거군요. 네, 처음 시작할 예. 때 그 숫자가 10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를 쓸 때마다 판을 넘기면서 9, 8, 7로 떨어지게 되는데 한국 팀 쪽 숫자는 0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국과 좀 다른 룰인데요. 한국에서는 1이 있어야지 마지막 초읽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룰에서는 0이 돼야 마지막입니다. 그럼 10회를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이제는 정말 한 수 한 네. 수 지금 중앙이 근데 네. 생각보다는 돌파를 당했네요. 지금 아마 여기를 늘었으면 아까 여길 끝낸 수상전에 흑이 한 수가 빨랐잖아요. 물론 네. 그 과정에서 백이 어떤 좋은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수일기로는 흑이 한 수 빠르기 때문에 중국팀이 여기를 나가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잇는 그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실리적 손실이 크다 이런 판단으로 차라리 이 한 점 주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진행이라면 여기 싸움을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백도를 잡지 못하면 흑이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변 이름만큼 얻어내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 네. 백도를 잡을 수 있는지 그 공격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AI가 보고 있는 바로는 형세 흑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더 좋았던 형세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빵따님을 주면서 분명히 좀 백에게 추격을 허용한 것만은 분명하고요. 네. 이제 여기서 백도를 아직까지는 그래도 포획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백도를 잡을 수 있으면 용서가 되죠. 작게 버리나요? 네, 지금 작게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근데 네. 좀 애매합니다. 버리긴 버리는데 뭐 그렇게 확실한 선택을 하진 않아서 그래도 지금은 백이 탈출을 하면서 살리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나와서 끊어야 뭔가 수가 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결국은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에서 누가 빠르냐인데 이거는 한눈에 봐도 흑의 수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활용에 그칠 것 같고요. 좌상 생각보다 큰데요? 나옵니까? 그
수는 좀 의외입니다. 지금 최정 선수가 방금 틀어 막은 걸로 그런 보였거든요. 것 같죠? 네, 커제 선수가 찔렀는데 또 이번에도 위재인 선수에게 숙제를 주나요? 근데 뭐 찌른 이상 끊어야죠. 네. 당연히 끊는 한 수입니다. 단순하게 뒀다면 그래도 좌변을 백이 가져갈 수 있게 됐는데 끊으면 이건 또다시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혹시 뭐 빅 같은 거를 노리나요?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좀 더 예. 득을 보고자 욕심을 이렇게까지 냈는데 만약 이렇게 욕심을 냈을 때로 보면요. 이제 혹시나 어쩌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빅이 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백의 수가 너무 없는데요. 네, 이것도 뭐 백이 잡혔죠. 네, 그럼 여유 있게 그것도 잡혔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좌변 쪽이 제압을 당하더라도 여기를 놓고 따내게 하는 게 득이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중국의 최강자 커제 선수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냥 폭주 아닙니까? 흙도 안전하게 받아뒀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를 백이 예. 이렇게 세력을 쌓아서 뭐 크게 할 게 없는 상황에서 집으로 손실을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뭐 한국 팀으로서는 나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기분 좋은 즐거움이 여기를 이렇게 놓고 따내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제압을 했을 때는 흙의 이런 수가 확실한 선수가 아닌데요. 이제는 오히려 백이 놓고 따내게 만드는 과정에서 네. 반드시 흙의 안쪽 수를 메우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흙의 권리가 되면서 여기 집 모양이 좀 바뀌게 됩니다. 100 이 정도로 끝나나요? 일단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끊는 또 멋진 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예. 형태가 여기를 그냥 흙이 끼었다면 백이 이쪽을 단수 치고 뭐 있고 그냥 있거나 했을 때 선수가 되잖아요. 네. 박정환 선수가 방금 전에 끊었는데 여기를 그냥 단수를 치면 여기를 단수 쳐서 중앙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이제 단수를 치면 실전도 이제 그렇게 두는데요. 흙이 있고 여기를 잡았을 때 뚫을 수. 이거를 좀 이제 생각을 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를 뚫을 때 백이 이렇게 받아야 하면 단수 쳐서 이건 이 교환만큼 득이 되고요. 그렇네요. 물론 여기를 틀어막는 것은 여기를 끊어서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백도 버티는 건 따내는 게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따내는 예. 수인데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하나 젖히고 받을 때 그때 여기를 틀어막으면 여기는 여기대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됐어요. 그럼 이제 이쪽을 돌파하고 있는 자세만큼 득입니다. 약간의 실리적 손실을 입더라도 지금 이쪽 부분을 더 중시하는 그런 박정환 선수의 선택이 나왔습니다. 네, 뚫어가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백도 버티고요. 네, 저 진우 씨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좀 득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흙이 여기를 틀어막고 백은 여기를 끊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표정으로 봐서는 한국 팀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다른 곳을 선택을 합니다. 한 점이 제압이 됐군요.
지금 커제 선수의 선택이었는데요. 커제 선수 이런 거 보면 참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날카롭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놓고 따내게 만들면서 네. 여기 3점의 가치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여기가 흑의 어떤 선수 권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변한 게 여기를 백이 있는 게 선수가 됐습니다. 그럼 흑은 넘어가야 되고 여기서 실리적 이익을 얻은 만큼 흑이 놓고 따내는 가치가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3점도 이번에는 좀 가볍게 보면서 여기 이었습니다. 처세술이 뛰어납니다. 자, 그러자 상변 또 다시 연장이 나왔고요. 네, 지금 최정 선수가 예. 끊었습니다. 최정 선수가 연장책을 하나 사용을 해서 진행을 시켰고요. 그래도 3점을 잡아가네요. 네, 박정원 선수. 네. 그럼에도 3점의 가치는 아직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3점을 흑이 선수로 잡을 수 있겠죠? 네,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죠. 네. 뭐 부분적으로 완벽한 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흑도 약점이 생기나요? 일단 백이 여기서 받지 않으면 여기 네. 찌르는 수 자체가 안영에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도 선수 되고 해서 뭐 가치가 큽니다. 지금 좀 재밌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커제 선수가 여기를 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여기를 두면 다 끊는 수는 뭐 누가 두더라도 당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고 싶은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커제 선수가 여기를 이어서 위진희 네. 선수가 여기를 2개 만들고 혹시 여기서 백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길을 갈까봐 수순을 이렇게 틀어서 자신이 여기서 2개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페어바둑은 이런 수일기도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그냥 이으려던 것이 아니죠. 네. 지금 커제 예. 선수는 이 젖히는 한 수라고 보고 있는데 위징 선수가 여기를 안 젖힐까봐 지금 실전에 이런 수순을 비트는 그런 묘한 선택을 했고요. 그러자 최정 선수 또다시 넘기게 되고요. 네, 수를 지금 넘겼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박정환 선수에게 선택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수가 조금 까다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틀어 막으면 여기를 끊는 게 선수가 되고 여기를 이었을 때 이번에는 여기 2점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 찔렀을 때 흑이 답이 없겠는데요. 이쪽을 찌르고 끊었을 네.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어 막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흑의 선택이 조금 어렵고 박정환 구단에게 지금 SOS를 요청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정환 선수 과연 어디일까요? 박정환 선수는 네.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지켰습니다. 네. 사실 약간 이 수가 현혹하는 수이긴 합니다. 퍼제 선수다운 그런 수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백이 이제는 이쪽으로 선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백이 여기를 이어서 여기를 받게 만드는 게 여기를 젖힌 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흑이 여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그런 수이기도 합니다. 그 양 팀의 어떤 승부 호흡이 굉장히 재미있고 지금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여기를 젖히기 위해 수순을 틀어간 커제 선수. 그렇죠. 그 커제 선수의 그 수에 대해서 그 박정환 선수가 방어하게끔 만드는 최정 선수. 양 팀의 호흡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네. 모양은 서로 같아졌습니다. 순번만 조금 달랐을 뿐이고요. 자, 백은 이 정도로도 역시 형세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백집부터 세워보면 2, 4, 6, 8, 10, 14, 16, 18, 20, 22집에 30, 34, 36, 38, 40, 50. 지금 백선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8, 60, 백집이 한 62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은 도처에 집이 많았네요. 지금 흑이 잡고 있는 백의 사석이 13개이니까 26집이고요. 40, 41, 42, 48, 49, 50. 흑은 65은 확보에 지금 이제 이쪽 부분이거든요. 백이 여기를 지킨다고 봤기 때문에 흑도 여기는 집이 납니다. 그러면 흑이 집으로는 지금 앞서 있어요. 지금 62대 65에서 흑집만 여기를 뺀 겁니다. 네, 역시 그래프도 아직까지는 흑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도 하변에서 힘을 크게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중앙 미생이어서 가볍게 삭감 정도로 그칩니다. 지금 제 계산으로는 집이 뭐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한 반면 10집까지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됩니다. 그 집 차이가 반면 9집, 10집 이 정도에서의 끝내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낮춰서 넘어갑니다. 지금 허재 선수가 여기를 젖혔고 최정 선수가 넘겨서 박정환 선수가 한 칸을 띄었고요. 이제 허재 선수가 여기를 붙이고 위징, 커제. 그 과정에서 여기를 하나 먹여쳤죠. 네. 그럼 여기를 위징 선수가 두었고 박정환 선수가 이 마늘모로 지켰습니다. 그렇네요.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마늘모로 지켰을 때 의도는 여기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서로 간의 큰 자리인데 여기를 두면 이쪽 부분을 뭔가 찔러 들어가는 그런 걸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백의 안위가 걱정됐던 커제 구단 우변 쪽 한 점을 잡아두면서 네, 백돌 굉장히 큰데요. 생각보다 큰 자리인가요? 네, 이렇게 되면 흑이 좌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제가 생각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연면스럽네요. 여기 단수, 지금 최정 선수가 단수를 쳤는데 지금 30초 초읽기니까 사실 나가는 것 생각해봐야 네,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흑이 차라리 이런 데를 봤더라도 백은 거의 따내야 되는 형태였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단수가 최선인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네. 이렇게 받을 거면 그냥 이쪽을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의 흑의 선택은 조금 저는 아쉽네요. 뭐 어쨌든 차분하게 지켜두면서 지금 이바둑은 결국 마지막까지 피말리는 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쌍립 자리는 지켜둬야 하는 곳이었나요? 당장 수가 나지 않더라도 집으로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큰 자리. 네, 지금 그 자리 뺏겼어요. 네. 이건 다시 계산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뭔가 손발이 여기선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은 갈라갑니다. 느낌상 요 몇 수에서는 백이 득을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제 개가로는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약간 그 흑이 좋다고 생각됐던 장면에서 살짝 지금 여기 붙이면서 여기 붙이고 또 여기 빵따냄하고 백이 조금 득을 본 느낌이고요. 네. 미세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이 커제 위즈잉 팀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이제 백은 밀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네, 계속 개가를 해보지만 미세해 보이는데요. 백이 연결을 하지도 않네요.
끝내기로 계속 따라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중반 이후의 처리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부분,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의 처리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되게- 힘을 좀 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키지 않고 계속 끝내기를 하기 때문에 흑이 여기서 뭔가 포인트를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최정 선수가 갖다 붙이고 지금 수 넘긴 것 같은데요. 뭔가 위징 선수가 방금 전 착점이 다른 곳이었거든요. 아, 그렇네요. 절대 선수 자리를 뒀습니다. 받아야겠죠? 근데 지금 박정환 선수가 지금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절대 선수 맞는지를. 지금 여기 하나 찌르고 나서 손 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뚫었어요. 갑자기 또 내 선수가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지금 연장책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패착을 둔 것 같습니다. 찌르면 일단 볼까요? 네, 네. 여기를 찌르면요. 원래는 이 모든 걸 자충으로 만들면서 둬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쪽을 채우든 이쪽을 채우든 근데 여기 채우면 여기가 찌르는 게 선수잖아요. 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다 자충입니다. 지금 배기수가 몇 수 없어서 이게 뭡니까? 지금 해프닝으로 바둑이 끝나버렸습니다. 뭐죠? 지금 이미 끝난 네, 건가요?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시면 네. 커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서로 그냥 복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징 선수가 여기 붙였을 때 어떻게 받을지가 어려워서 연장책을 뒀는데 연장책이 네. 후수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수 놀았죠. 그러니까 너무 상대에게, 그러니까 너무 파트너에게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게 또 페어 바둑이라는 것을 이 결승전의 해프닝이 잘 보여주는데요. 적절할 때에는 예. 더 강한 파트너에게 이제 순번을 넘겨야겠지만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이없는 그런 패착이 나와버렸습니다.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박정환 최정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제는 종국 후 내 선수가 복귀를 하는 장면인데요. 위즈잉 선수는 좀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징 선수는 꽤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둑이 굉장히 지금 내 얼굴을 감싸지고 있는데 네, 바둑이 굉장히 미세하게 흘러갈 그런 가능성이 네. 높아 보였던 상황에서 좀 막판에 해프닝이 일어났고요. 박정환, 최정 선수 그래도 우승자 자격은 충분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었고 막판에 서로 최선을 다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궁금증은 자아내게 합니다만 네. 이 한국의 남녀 랭킹 1위, 세계 페어 최강위에 올랐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오늘은 페어 바둑이 어떤 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묘미가 있었네요. 네, 대국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초반부터 좀 난전이었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에는 박정환, 최정 선수가 결국 리드를 잡아가면서 좀 우세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그 네. 이후에 마지막 초읽기 상황에서 좀 추격을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는 좀 미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상대 실수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페어 대국의 묘미, 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대국은 중요한 순간에 커제 선수가 자신이 착수하기 위해서 수mon을 비트는 모습도 보이고 네. 또 최정 선수가 박정환 선수에게 판단이 애매한 장면에서는 좀 토스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근데 또 이게 너무 의존하다 보면 막판같이 이런 해프닝도 일어난다는 이런 페어 바둑의 모든 묘미가 네. 총망라된 그런 재미있는 한판 대국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색깔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3년 차에 접어든 이 대회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최강위를 획득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 한국 남녀 랭킹 1위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의미 있는 그런 첫 우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회 그 규정이 바뀌지 않는 순간 앞으로 이제 박정환, 최정 선수는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이 팀은 딱 한 번만 페어 대결에서 승리를 한다면 상금도 괜찮고요. 그렇죠. 세계 페어 최강위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한판 대국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세계 페어 바둑 최강위전 2018 박정환 구단과 최정 구단이 우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중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